제가 좀 놀란 게 있다면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패션은 좋긴 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의 패션이 좋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처갓집에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 케이크라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태리 오시면 이거 진짜 꼭 추천입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비가 내리네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많아서 약간 이야기하기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 네, 집에 왔습니다. 그 사람 많은 데서 카메라 대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탈리아 왔을 때 사람들이 패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패션이 좋을까? 그거를 하나씩 좀 적어봤는데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제가 패션 잡지라든가 뭐 패션 책이라든가 뭐 거기서 보고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관찰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세바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경제적 여유예요. 그거 무시 못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고 부유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옷을 산다거나 패션에 대한 어떤 소비가 일어나겠죠. 부유한 나라일수록 패션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날씨예요. 일단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러면 패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극 지방에 엄청 추워요. 맨날 추워요. 그럼 패션이 좋을 수 있을까? 좀 힘듭니다. 맨날 더워요. 그럼 패션이 좋을 수 있을까? 힘들어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옷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자꾸 소비가 일어나니까 공급자들이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겠죠. 그럼 패션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옷에 대한 소비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패션이 나쁘지 않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세 번째,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패션이 조금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멀리 살고 있으면 패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란 것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꾸 내 모습을 비춰줘야 되고, 쪽팔리기 싫으니까 좀 더 잘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이 있어야지만 저 패션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따닥따닥 좀 붙어 있고 서로 마주보고 그래야지만 패션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챈트로라고 거기에 밀집된 공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세시대 때 성 안에 있는 그 공간은 되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이탈리아는 많기 때문에 패션이 좀 좋을 수 있다. 자, 네 번째, 종교입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해서 무슬림 국가들은 패션이 좋기가 힘듭니다. 왜?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가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속옷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겉옷은 조금 발전 못했을 거예요. 이태리가 카톨릭 국가죠. 교회를 다녀보시거나 성당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나 성당을 들어갈 때 이게 그 종교 활동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카톨릭 국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어떤 의상, 그런 것이 되게 발전돼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죠. 아니, 교회 가는데 옷 잘 입어야 돼요. 참고로 교회 오빠들이 옷 잘 입어요. 성당 오빠들이 옷 잘 입어요. 다섯 번째, 전통이 잘 유지되는 어떤 그런 곳은 옷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한복 같은 경우, 그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쭉 이어왔다면 점점점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대화가 생기면서 이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입지 않고 다른 나라의 옷을 우리가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양복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전통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 패션 자체가 그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복이 좋다고 해서 한복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패션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쭉 이어왔어요. 제가 좀 놀란 게 있다면요, 이탈리아 아저씨들, 이탈리아 삼촌들이 양복을 입으시는데 쓰리버튼을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버튼은 이거 유행 지났다고 다 버리는 옷이거든요. 제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3버튼을 그대로 잘 입고 계십니다.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옷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옷이 다양하게 있겠죠. 여기 이태리 사람들 딱 보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옷 커스튬을 딱 사면 진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진짜 딸한테, 손녀딸한테 막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전통적인 것이 쭉 이어오면 그게 더 멋스럽고 클래식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잘 이어져 오면 패션이 좋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잠깐 입다가 버리는 옷들, 그 자라 같은 거 그거 한 수백 벌 있다고 해서 와 진짜 잘 입는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진짜 단정한 제대로 된 핏이 완벽한 그런 수트를 딱 입고 그 옷을 딱 제대로 입고 있으면 와 옷 잘 입는다 생각하잖아요. 시상식 생각해봐요. 시상식에 나비 넥타이 제대로 딱 갖춰가지고 입는 그 옷이 더 패셔너블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자라 100벌 갖고 있는 사람이 패셔너블하게 보이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옷 하나가 더 패셔너블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그거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얼마나 두텁게 있냐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패셔너블하게 입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들은 되게 패셔너블하게 보입니다.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탈리아의 연금 제도입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연금이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과 그런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에 좀 중산층이 두텁다. 그러면 패션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뭐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번째. 교육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좀 높은 나라일수록 패션이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션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내가 막 휘황찬란하게 막 차려입고 막 그렇게 뭐 막 소비해가지고 막 뭐 옷 막 비싼 거 사고 뭐 명품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에 맞게 딱 옷을 잘 갖춰 입냐, 그 옷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딱 서 있냐라는 거죠. 제가 그 슬리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어야 될 것과 신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딱 구분이 잘 돼 있는, 그게 딱 돼 있으면 옷을 잘 입고 패셔너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귀족 수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귀족들은 가정교육을 좀 엄격하게 받잖아요. 이때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격 떨어지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도 그런 가정교육 잘 받으셨잖아요. 그런 교육을 잘 딱 받는 그것에 대해서 딱 인지가 돼 있는 그런 민족일수록 옷을 잘 입는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게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8번째. 시간적인 여유. 멋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머리 손질도 막 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화장도 막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 일을 하는데 주 5일 근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 여가 시간에 뭘 할지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여가를 즐기고 그럴 때는 사람들 오픈 스페이스에서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그런 모임들이 잦아지고 사람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패션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막 이 일을 막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막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이 막 그렇게 살고 그러면 패션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자, 9번째. 교류가 잘 돼야 됩니다. 교류가 잘 된 나라일수록 패션이 좋아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전통하고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그 패션 자체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하나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 패션이 저는 발전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양복을 만들 때 어떤 천을 사용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천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태리예요. 그러면 그 천을 잘 들어오고 그런 유통 관계가 좋은 나라는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류가 잘 되고 어떤 수입이나 수출이 좀 활발한 나라들은 충분히 패션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대한 어떤 뭐 서적이나 그런 거 보면 중국에서 나온 비단을 가지고 와 이거 진짜 귀족들이 막 환장하면서 막 옷을 만들고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게 패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중국의 비단을 잘 들여오는 그런 나라일수록 패션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네치아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납품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베네치아가 도매상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소매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매상이 패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기 때문에 조금 뒤처진 패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이 되게 패션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일본 스타일이 빨리빨리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뭐 부산의 남포동이라든가 그쪽은 패션 되게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부산에서 나오는 그런 물류나 그런 거를 대구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옷을 잘 가공을 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은 사실 대구도 되게 중요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10번째, 전쟁을 한 나라일수록 패션이 좋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물론 전쟁을 막 해서 난민이 막 생기고 막 되게 어려워지는 거 말고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본 나라들은 패션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제복을 만들고 그 제복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나중에 브랜드로 잘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휴고 보스죠. 이 제복은 그냥 패션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리고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요, 제복이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패션이 발전한다, 그런 이유도 있죠. 제가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유럽에 오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은 그냥 일단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패션은 좋긴 해요. 그런데 지금 20대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20대, 30대 일본인들 보면 화장이 좀 너무 진하거나 약간 좀 촌스러운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50대, 60대를 좀 보면요, 조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그거 왜 그러지? 아니, 바뀌려면 확실히 다 같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렇지 고민을 해보니까 패션이 정립이 되는 것은 사실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옷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치장을 많이 하고 멋을 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 때, 그러니까 20대, 30대를 어떻게 보냈냐가 사실 나중에 패션이 그게 계속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의 50대, 60대의 패션의 성향을 보면 그분들의 20대, 30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가 사실 조금씩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급성장했구나라고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대, 30대들이 이렇게 유럽 여행하면서 50대, 60대 어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등산복만 입고 약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패션이 좋아진 거거든요. 제가 여기 유럽에 계속 있어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의 패션이 좋은 이유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셨던 지금부터 한 40년 전, 뭐 1980년도, 70년도 이들이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때 많은 소비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패션에 대한 어떤 정립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있으셔도 그러니까 패션이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경제를 계속 지속을 한다. 30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패션 좋다라는 얘기 들을 거예요. 왜냐면 이태리 사람들 눈에서도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야, 한국 남자들은 되게 게이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패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 젊은이들은 패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사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경제 상황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탈리아 성인이 언제 여유가 생길까,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과 직업 상황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가난하고 기성세대들은 조금 부유하게 안정되게 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들이 패션이 좋진 않더라고요. 남부 쪽에 가니까 패션이 조금 아닌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남부는 북부보다 좀 패션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재단사는 또 나폴리에서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요, 여행을 준비하실 때 여행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떤 직장을 다니시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을 거예요. 여행을 와서는 그런 직위나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을 만났을 때 초반부터 뭐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할 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오실 때 마음대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옷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어떤 의상을 입냐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희곡, 왕과 거지가 있어요. 왕과 거지 중에서 왕이 거지 옷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예요. 거지가
아무리 거지라도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행을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러분들은 교수님 의상을 입고 오시면 여기 유럽에서 교수님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오시면 뭔가 재밌는 역할, 좋은 역할, 여러분들이 알고 역할을 만드는 거랑 몰라서 역할이 계속 그냥 낮아지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으로 제 역할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무조건 양복만 입고 다니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막 명품을 차려입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신했으면 좋겠고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나세바였습니다. 보나세바.